60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저자 손민아. 출판일 2023년 5월 1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보자. 책 소개. 어느 날 산티아고 길이 나를 불렀다. 스페인에서의 유학 생활을 담은 손민아 작가의 스페인, 너는 자유다는 30만 독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손민아 역시 이 책이 터닝포인트가 되어 여행 작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13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자 방송인,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교장, 허프포스트 코리아 편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하나씩 타이틀을 늘려갔다. 그 사이 멋진 일도 많았지만 쓰거나 아픈 경험들도 있었다. 잘 견뎌낸 경우도 있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기도 했고 번아웃이 오기도 했다. 이 길이 맞는지 흔들리기도 하고 인생의 우여곡절에 지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티아고 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소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는이라고 버킷리스트에 담아만 둔 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산티아고 길을 언제 걸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그 길이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걸어야 할 때라는 단호한 울림이 있었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산티아고 길로 떠났다. 그렇게 2022년 5월 손민아는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다. 40일간 800km를 걷는 동안 육체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선명해졌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들이 피어올랐다. 그동안 밖의 소리만 들었는데 산티아고에서는 자신 안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신의 내면과 온전히 마주한 시간이었다. 손민아의 두 번째 스페인 책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는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과 물결처럼 이어진 생각들을 갈무리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도 소개한다. 저자는 길 끝에 도착해 비로소 깨달았다고 한다. 산티아고 길이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인 말은 괜찮아 였다는 것을. 더 깊어진 손민아의 생각과 아름다운 산티아고 풍경이 어우러진 이 책은 인생이란 길 위에서 흔들리고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어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고 알려진 산티아고 길. 별의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곳. 제2의 고향 같은 스페인이기에 더 마음이 놓였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탐험하며 진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내가 체력적인 한계에 도전해본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도시의 삶을 떠나 영혼의 위로를 받는 시간은 생각만으로도 설렜다. 나의 오랜 친구이자 여행 메이트인 일본인 사진작가 레이나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사표를 내고 나의 여행에 합류했다. 때마침 알게 된 청년 영상감독 이지환 군도 산티아고 길을 떠나는 것은 오랜 꿈이었고 어느 때보다 그 길이 전해줄 선물이 절실하다며 함께 길을 나섰다. 든든한 동지들까지 생긴 내게 후진이나 포기란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이도 국적도 각자의 특기와 인생의 고민도 모두 다른 그러나 어쩌면 비슷한 질문을 품고 있던 우리 세 사람은 2022년 5월 23일 장장 779km에 이르는 산티아고 길 순례 그 대장정의 출발선에 함께 서게 되었다. 여행이 끝난 후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로 산티아고 길, 카미노 데이 산티아고 순례를 꼽는다. 여기에서 산티아고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성 야고보 사도의 스페인어 이름이다.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스트레이트 제임스, 프랑스어로는 생자크, 세인트 자크라고 한다. 일생에 한 번쯤은 이라며 많은 이들이 버킷리스트에 단골 메뉴로 올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본래 성 야고보가 가톨릭의 복음을 전하려고 걸었던 길이다. 성 야고보 사후 가톨릭 신자들이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그의 시신이 안치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더 컴포스텔라 성당을 향해 걸었는데 이것이 현재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초가 되었다.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가톨릭의 성지로 지정했다. 그리고 성스러운 해 산티아고의 축일인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순례자는 그동안 지은 죄를 완전히 속죄받는다고 선포했다. 이를 계기로 12, 13세기의 순례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 교회가 생기고 장이 서면서 크고 작은 마을과 도시가 건설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그러다 1993년 유네스코가 이 길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1997년 출판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세계적인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에 더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경험 혹은 최고의 트레킹 코스라는 일종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팬데믹의 끝에서 다시 시작된 순례자들의 행렬, 그 중에서 한국인 저널리스트의 방문을 흥미롭게 생각한 나바라 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한국인에게 현지인들도 관심이 많다. 스페인 인근의 유럽 국가 몇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순례자가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매우 신기하게 생각한다. 나는 순례자들이 그 길 위에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얻어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걷는 이들도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그 안에서 무르익는 생각을, 수많은 사연과 감정, 에너지를 그 길 위에 내려놓는다. 그것은 일종의 작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며 길과 나누는 속 깊은 대화이다. 산티아고 길,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나간 자리엔 무엇이 남겨질까 하는 것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둘러싼 주변의 색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린 초록빛의 포도밭은 모조리 자취를 감추었고 어딘지 모르게 성숙한 느낌에 황금빛이 살짝 드리운 풀밭이 물결을 이루었다. 가끔은 그 황금빛 파도 위에 짙은 선홍색의 양귀비 꽃들이 레드카펫처럼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감동으로 심장이 뜨거워졌다.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마저 어딘지 모르게 더 중후한 느낌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 그때 카스티아, 이 레온주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리는 거대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순례 초반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순례길은 3단계로 나뉜다는 것이다. 처음은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고 다음은 정신과의 싸움이며 앞에 2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심장이 열리는 경험을 선물받게 된다는 것이다. 카스티아 이 레온에 들어서면서 그중 2번째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 뻔했지만 한편으로 몹시 기대되기도 했다. 과연 이곳에서의 시간은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 온대지가 나를 향해 지금부터의 특별한 경험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니? 라고 묻는 것만 같았다. 서양인들도 우리보다는 조금 낫지만 모든 낯선 이에게 인사를 건네지는 않는다. 그런데 산티아고 길 위에서는 다르다. 대다수가 마음을 활짝 열어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이와 친구가 되는 것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엔 카미노라고 말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카페나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한다. 처음 보는 이와 오랜 친구처럼 반가워하고 스스럼 없이 다정해지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등산을 한 후 산간 마을의 야외 테이블에서 시골 사람들이 만든 오믈렛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과 애정 듬뿍 담긴 인사를 나누는 경험. 이 여정이 끝나고 나면 순례길 위 이러한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몹시도 그리울 것이다. 처음에 가방을 쌀 때는 배낭 무게를 몇 킬로그램에 맞춰야 할까? 어떤 걸 가져가고 빼야 할까? 발에 물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부상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 길을 걸어보니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고 걱정하는 게 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씩 덜어내다 보니 뒤로 갈수록 짐의 무게가 줄었고 신기하게도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될 것만 같던 다리들이 가벼워지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태가 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덕분인 것 같다. 2발을 비롯한 온몸에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걸으니 이내 몸이 적응을 해버렸다. 종착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든 생각은 인생은 버텨내는 거구나 하는 것이다.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때 피하는 대신 버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이겨내는 순간이 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걸으면서 만나는 좋은 풍경이나 앞뒤에서 나처럼 힘든 것을 참고 걷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피어나던 수많은 생각들이 도움이 되었다. 산티아고 길을 걸으며 육체적인 고통이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었다. 어려움을 초월하는 큰 기쁨이나 목표가 있고 마음이 열릴 수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순례의 과정도 아픈 발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시야를 넓혀 주변을 보니 버틸 만했던 것처럼 말이다. 700km를 걸었는데도 상태가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 걸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매일 걷다 보니 체력도 좋아졌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느낀다. 똑같은 일도 내가 어떤 태도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산티아고 길 위에서 배웠다.
힘든 상황을 견디고 버텨내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기억할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새벽마다 운동화를 신고 수십 킬로미터를 걷지 않을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카미노 매직은 없고 카미노 블루 속의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겠지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다. 그 길을 걷기 전과 후에나 산티아고를 경험하기 전과 후에 내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흙먼지에 뒤덮인 어느새 낡고 해진 나의 오렌지색 운동화가 스페인의 오후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나 보였다. 고맙다, 산티아고. 나의 산티아고. 당신만의 보물을 발견하기 바라며 40일 이상을 걷는 동안 소셜미디어와 개인 연락망을 통해 수많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했다. 아름다운 풍광과 감상을 전해주는 것에 대한 피드백들도 있었고 안전을 기원해주는 이도 많았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격한 축하 인사가 이어졌는데 반응은 다양했다.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라며 놀라움에 혀를 내두르는 이도 있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티아고 도착을 마침표가 찍힌 일종의 성취로 보는 듯했다. 그렇지만 실제 나의 상황은 종료와는 거리가 멀었다. 비로소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과 여행의 후유증을 소화해내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땅을 밟은 후에도 그 대단원에 막이 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리지 않아도 되고 레깅스 차림으로 운동화를 신고 속도가 밉게 걷는 대신 일상복에 슬리퍼를 신고 어슬렁거리는 템포로 산책하는 일이 얼마나 이상하게 느껴지던지. 폭신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 없이 거리를 걷는 것도,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도 처음 해보는 일처럼 낯설었다. 마치 꿈꾸는 것만 같아서 볼을 꼬집어 보아야 할 정도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순례 후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자고 먹고 휴식을 취하는 사이 약간 멍한 상태로 지나갔다. 그러다 긴장이 풀리자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겼고 까마득히 잊고 있던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갑자기 배낭과 운동화는 쳐다도 보기 싫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다. 하긴 집에 돌아와 발과 다리에 부기가 빠져 평소 신던 구두를 편하게 착용할 수 있기까지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산티아고 길을 걸은 순례자 선배들이 진짜 카미노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하더니 걸음을 멈추고 얼마 후부터 마음속에서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우선은 새벽마다 보았던 지상 최고의 해돋이 풍경과 산속 작은 마을에서 맑은 공기 속에 즐기는 카페 콘레체 한 잔이 너무 그리웠다. 힘겨운 산행 끝에 땀범벅이 된 채로 맞는 시원한 바람과 다 걷고 났을 때의 노곤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도 아쉬웠다. 예측 불허의 날씨와 만남이 주는 짜릿함 역시 자꾸 생각이 났다. 미쳤나 싶을 수도 있지만 막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그 길을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걷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심각한 카미노 블루가 찾아온 것이었다. 서울의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다.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집안의 물건들을 대거 정리해 기부했다. 세상의 시계를 내 걸음 속도에 맞춰 지내는 동안 천천히 사는 일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된 덕에 조급함과도 이별할 수 있게 되었다. 무게를 덜어내고 한층 가벼워진 삶은 마음에 커다란 자유를 안겨주었고 단순한 목표 아래 매 순간을 음미하는 법을 알게 되어 사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고 소통함으로써 자신감과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동시에 얻게 된 것은 엄청난 소득이다. 체력이 좋아진 덕에 이제 반경 10km 이내에서 약속이 있을 땐 차를 버리고 거뜬히 걸어서 간다. 이 모두는 산티아고 길 위를 두 발로 꾹꾹 눌러 걸었기에 내게 찾아온 선물들이다. 아마도 이런 것을 두고 카미노 매직이라 하는 것이리라. 산티아고 길이 내게 몰고 온 변화의 물결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원을 그리며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청난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며 위대한 자연의 힐링을 선물받고 함께 걷는 이들과 깊고 단단한 동지애를 느꼈던 산티아고 길 순례의 매 순간은 내 생애 가장 인간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다.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같은 것을 얻어올 수 없는 길이지만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저자 소개. 저자 손미나 아나운서, KBS 아나운서,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교장, 허프포스트 코리아 편집인, 여행 작가, 번역가, 소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손미나. 그중 손미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스페인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유학 생활을 담은 스페인, 너는 자유다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당시 스페인에 가는 직항 비행기를 타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2006년에 스페인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된 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온 손민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에게 시민십자 훈장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스페인어권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인 스페인 공중파 방송 국민의 거울에 출연, 유창한 스페인어 인터뷰로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스페인, 너는 자유다 이후 두 번째 스페인 책인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는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으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올랐던 생각들을 갈무리한 책이다. 첫 책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전했다면 두 번째 책은 인생길 위에서 흔들리고 지친 이들에게 자신을 믿을 용기와 따뜻한 응원을 전해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